사례 관리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들, 이전과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사회 변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에서까지도 한번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변화 흐름들을 간략하게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에 맞춰서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의 어떤 그 사회 체계가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 사회 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였는데, 이 다양하게 발생된 사회 문제들을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실천 방법이 사례 관리였다라는 거죠. 물론 사례 관리의 어떤 필요성은 뭐 지난번에 저희가 학기 중에 공부했던 것처럼 탈시설화의 문제, 뭐 정상화의 문제, 또 지역사회 보호에 관한 문제,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요인들 때문에 사례 관리가 이제 실천 현장에서 각광받게 되고 그렇게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러한 그렇게 사례 관리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다양한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들도 이렇게 보다 큰 의미에서 보면 사회 체계의 변화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게, 이전과는 달랐던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새롭게 발생된 사회 문제를 적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체계가 기존에는 뭐 시설에서 뭐 집단 관리하거나 공급자 중심의 어떤 서비스 정책이었다라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사회 문제를 발생하는 사회에서 바뀌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그 다음에 어떤 시설 중심이 아니라 개별화, 지역사회 보호로, 또 재가복지의 방법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의 그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들, 사회 체계의 변화들도 한번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는 우리가 앞으로 사례 관리가 어떻게 좀 발전되어야 되는지 사례 관리 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관리의 과제라고 하면 첫 번째, 사례 관리라고 하는 용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또 한번 같이 보게 될 어떤 교재에서도 그 사례 관리 현장에 많은 분들이 쓰신 어떤 책에서도 이 사례 관리란 말이 주는 의미가 조금 좀 현장에서는 조금 더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과도 또 일맥상통을 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례 관리 케이스 매니지먼트는 원래 이용자 중심이다. 그리고 이용자의 클라이언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또 현장에서 유연하게,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를 하면 이제 초기에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클라이언트를 사정한 후에 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도록 개별적인 어떤 ISP, 개별 서비스 계획들을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실천들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이렇게 이용자 중심적이고 개별성을 존중하고 유연하게 실천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된 한국어로 번역된 사례 관리란 말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사례라는 말은 용어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즉 이용자 중심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관리자 중심이라고 하는, 공급자 중심의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인 내가 어떤 사례를 내가 관리하는 것 따라 관리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의미가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라고 하는 얘기는 의존성이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무기력한 클라이언트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로, 어휘적인 의미로 좀 받아들여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관리라고 하는 말. 이것도 공급자 중심의 어떤 시각인 거죠. 네. 원래 영어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어떤 의미와는 다르게, 누군가가 상급자가 하급자를 케어해주는 어떤 일방적인 어떤 의미들을, 어떤 인상들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좀 적정한 다른 어떤
말로 실제 활동되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의미의 어떤 말들로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요구들을 말씀들을 좀 현장에서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렇게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사례관리를 지칭하는 말로 내일찾기 서비스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 사례관리라고 하지 않고요.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함께 업무를 하고 계신 산업재해 근로자를 위한 어떤 사례관리를 내일찾기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리 분야에서는 사례관리라는 말보다는 개별적인 지원, 사람 중심의 실천, 또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 이건 ISB 똑같네요. 그 다음에 개별화된 가족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천 현장에서 주는 어감들이 달라서 실제 클라이언트 분들께서 사례 관리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관리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들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순화된 말로 그리고 실제로 사례 관리가 하고자 하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사례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만 그 원래 하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산업재해 근로자분들에게 내일을 찾기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개별적인 지원을 하는 업무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어떤 의미를, 언어의 그 단어를 좀 바꿔줌으로써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또 현장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 선생님들 간에 어떤 그 실천 업무에 있어서의 좀 더 다양한 접근성들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가 사례관리가 직접 서비스 제공과 간접 서비스 제공 중에 무엇을 우선시하느냐 또는 두 가지 다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를 통합하는 서비스 제공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논쟁이 실제로 사례관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문제 또는 사회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직접적인 서비스만 할 거냐 또는 간접 서비스 제공을 할 거냐 또는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해서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복지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가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가치를 좀 분명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적 정의와 역할 범위를 사회개혁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치료냐 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실천의 내용과 실천가의 역할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의 목표를 문제를 가진 개인의 어떤 변화 또는 잠재력 강화에 둘 거냐 아니면 문제의 원인으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어떤 환경적인 제도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데 둘 거냐 하는 것들 때문에 하는 어떤 시각 차이 때문에 접근 방법이 실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례 관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을 강화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 효과성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조정과 서비스의 중복 방지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제 신중하게 논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어떤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중심적인 어떤 방법들을 이제는 좀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 관리에 대한 어떤 이름을 어떻게 해 나가서 거부감 없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사례관리자 선생님들과 클라이언트가 만나게 해주는 것 하나, 두 번째, 이 사례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다 둘 거냐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를 역량 강화하고 삶의 질을 좋게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둘 건지 아니면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만 가져가도록 그 다음에 서비스를 조정하고 서비스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어떤 관리의 문제에 둘 것인지를 이제 좀 분명하게 논의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각 실천 현장에서 적합한 모델로 이제 좀 더 개발되고 우리 사회에 맞는 또 우리 실천 현장에서 맞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생애 주기별로 영유아기, 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또 뭐 노년기도 좀 더 세분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이러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어떤 주기별 어떤 그 실천 현장에서 맞는 어떤 사례 모델들을 좀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에 맞는 어떤 개발들 그 모델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실제 실천 현장에서 실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난 학기 중에 공부하셨던 것처럼 공공과 민간 또 실제 그 실천 현장도 뭐 장애인, 정신장애인, 아동, 노인, 노숙인,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 비행 청소년, 노년기, 뭐 그다음에 만성 중독자, 뭐 굉장히 또 1인 가구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는 영역들이나 실천 현장 구분별로 상황별로 사례관리 실천 방법이 좀 다르게 구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례관리 실제에서 다양한 영역 분야에서의 사례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공부를 했던 거고요. 또 그런 부분들, 바로 이러한 클라이언트를 구분하는 상황에 따라서 실제 클라이언트를 사정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들이 다르고 이런 해당되는 클라이언트들의 삶의 그 주변 환경이, 사회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변화되어 있는 환경에 맞는 어떤 모델들을 우리가 좀 이제 축적해 나가고 그 축적된 모델들에 따라서 어떤 기초적인 어떤 매뉴얼들을 좀 확산시켜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그 현장에 맞도록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도록 서비스들을 좀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준비들을 좀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사례 관리가 어떤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지만, 즉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량들을 개발을 해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어떤 최종적인 목적은 같지만 사례 관리의 중간에 어떤 기술들은 기관의 유형별에 따라서 또는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또는 문제 상황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모델들을 만드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례 관리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하신다라 그러면 실제 기관별로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경험들을 좀 녹여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책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직원분들과의 어떤 역량 강화 자료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학회 발표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모델들을 실천 모델들을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한국적 사례 관리 양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공부하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은 물론 뭐 이제 한국화 되어서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실제로 외국의 사례들과는 좀 다른 우리만의 어떤 사례 관리 양식들을 좀 만들어야 될 거다. 그 다음에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사례 관리 역할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담과 또 유기적인 네트워킹이 좀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사례관리 실천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역량들이 좀 제고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제도의 개선들이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례관리가 만능이다 하는 어떤 이런 실천 현장에서의 어느 기관이나 뭐 사례관리로만 하면 다 되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조금 좀 이렇게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례관리는 그냥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방법 중에서 현재 사회에서 주로 실천 관리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는 또 실천 방법일 뿐이다라는 거죠. 마치 사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실천을 다 하지 않는 것처럼 폄하하는 어떤 이런 그 습관이나 태도 또는 평가 방법들은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죠. 아까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인 사례 관리의 어떤 모델들 아니면 실천 현장별로 상황별로 다양한 어떤 모델들을 좀 만들어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새로운 사례 관리에 대한 어떤 시도들이 실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추진을 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사례 관리의 어떤 노하우나 경험들을 이렇게 작은 소책자나 뭐 이런 부분들로 많이 공유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읽어보고자 하는 책은, 나누고자 하는 책은 사례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사례 관리 서적입니다. 이게 이제 충남에 있는 당진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네 분 선생님 그리고 또 두 분의 관리자 선생님 어쨌든 6분 다 사례 관리를 하시는 사례 관리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시죠. 이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경험담과 실천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을 진솔하게 어렵지 않게 그냥 쓰신 책이십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서점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 책은 아니고요. 당진종합사회복지관에 연락하셔서 7,000원 정도를 내시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기관의 기부금으로 적립이 되고요. 또 영수증도 발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알게 된 이런 걸 간단하게 이렇게 그 요청서를 내면 이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적당량이 되었을 때 이제 일괄 발송을 해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서적이라고 하기보다도 실제 당진종합복지관의 사례관리집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기존의 학회나 이런 곳에서 발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료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경험,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이 하신 말씀들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정리해서 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시간이 되신다라 그러면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례 관리하지 않는 책 이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비매품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인터넷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하는 것들이고요. 자신의 뭐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속에 잠깐 소개된 내용들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당진 북부 사회복지관 사례지원팀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희망을 딛고 일어서 온전히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들어가는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매뉴얼과 실천 수기를 담은 책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들, 클라이언트죠. 당사자들이 희망을 딛고 일어서서 온전히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 사례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례 관리자 선생님들이 그분들의 옆에서 거들어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근데 도와준다라는 것들은 어떤 사례 관리의 개념, 관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들어 간다라는 표현이 아주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우리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주가 돼서 길을 가시는 거고 그분들이 조금 길을 헤매거나 어려워할 때 옆에 짐을 들어주고 아니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그들이 우리가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례관리 현장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강점 관점 자기결정 존중 뭐 이런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한 원칙들 아니면 실천 과정에서의 어떤 실천 원칙들이 이 거들어가는 일이라고 하는 말에 다 이렇게 온전히 가슴으로 와닿더라고요. 사례관리, 거들어가는 일, 이런 것도 이 기관에서는 아마 이렇게 사례관리자 선생님들께서 서로 마음을 정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저기 있으셔서 당진이라는 곳은 정말 이제 복받은 지역이다라는 느낌들을 갖고 이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책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사례관리팀이 사례관리를 하지 않는다?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치열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매뉴얼과 실천 수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하고 제가 그 사례 관리를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도 함께 있어서 그 부분들만 몇 가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례 지원과 당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대상자란 말씀들을 쓰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례 관리란 단어는 사례 지원이다라고 이렇게 용어를 좀 의미가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사례 지원이라는 말씀도 굉장히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셨나 보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사례 관리의 어떤 과제라든가 어떤 나아갈 방향을 좀 고민을 하면서 했던 사례 관리란 단어 자체가 외국의 케이스 매니지먼트라는 어떤 영문의 단어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례 관리인데 실제로는 사례 관리가 하고자 하는 일 내용들과는 조금 미스매치되는 좀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그런 고민을 이렇게 사례 지원이다라는 말로 바꿔서 쓰신다라는 걸 보고 너무 이름도 예쁘고 그분들의 마음이 사례관리자 선생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너무 따뜻한 말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한 개입을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당사자 그 자체 또는 강점을 중심으로 이어가겠다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어떤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한 개입이 실제로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 지역사회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족의 문제 또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간다라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제 심리 상담의 분야나 아니면 우리가 사회복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의 나는 어느 순간 뚝 떨어진 게 아니죠. 제 주변 환경, 어려서는 제 부모님, 그 다음에 자라면서는 친구들, 학교, 지역사회, 또 가족 내에서의 다양한 어떤 관계들 속에서 지금의 지금 내 모습의 내가 자라나오고 만들어져 나온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진 지금의 문제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환경의 문제,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주변 환경에 관한 것들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의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더 건강한 방법으로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함께 거들어 나가겠다라는 어떤 의미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 사례 지원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이 기능 회복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이렇게 사례 지원의 개념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사례관리자가 만나서 사례관리 실무자가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 즉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클라이언트인데 이제 대상자라고 말씀한다라고 그랬죠. 교재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이 도움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민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단순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아마 이 말도 굉장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저한테도 굉장히 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계시는 어떤 이런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이런 마음 자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구나. 그리고 현장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어떤 그 사례 관리에 대한 어떤 본인들이 해야 될 일, 또 본인들의 위치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함께 지역사회 클라이언트와 대상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사례지원팀 4명의 실무자가 정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고 노력을 했는지 책을 읽은 과정 내내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제 사례 지원 과정을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사람을 만나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킨 건데요. 사례 지원 과정을 홍보 또는 발굴 의뢰의 과정, 또 인테이크 접수의 과정, 초기 상담, 또 초기 상담을 통한 1차 사정, 또 판정 회의, 또 2차 사정, 개입 계획,
사례 개입, 또 평가, 종결,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그 후에 이제 완전 종결에까지 아주 세분화시켜서 이러한 총 12단계를 거쳐서 사례 관리, 사례 지원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다.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들, 대상자들을 만날 때 그 대상자들이 과연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었든 우리 상담소가 되었든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누군가를 만나시게, 상담사를 만나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첫 번째 만남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어떤 걸 도움을 필요해서 가야 되는데 이 발이 안 떨어지고 왔어도 이제 입이 안 떨어져서 말씀하시기가 정말 어렵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러 가면 쭈삣쭈삣하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실제 문을 열기까지 정말 큰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아니면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대상자가 복지관의 문을 두들기고 사례관리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사례관리자 선생님이 대상자의 상황을 접수하고 만남을 가지는 것, 이 간단해 보이는 과정이 생각보다 정말 힘든 과정임을 사례관리 담당자가 되어서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과정들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세 번째가 이제 생각을 더하고 실천을 옮기다. 저도 이 부분을 정말 몇 번을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롤스로이스가 에르메스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죽 가방에 있어서는 최고봉이죠. 에르메스. 죄송합니다만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가방 하면 이제 몇 가지 있죠. 이런 것들 중에 에르메스라고 하는 가방이 아주 최고급의 아주 비싼 가방, 명품 가방으로 치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요거는 압니다. 럭셔리 자동차 세단의 최강자 롤스로이스. 저는 가방은 잘 모르겠어요. 롤스로이스는 이제 많이 보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롤스로이스가 이제 아주 슈퍼리치들만 사용하는 어떤 최고급 차량이라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각자의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협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됐냐? 일본의 억만장자인 마에자와 유사쿠라고 하는 사람이 오리배의 컬러를 자동차에 구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들이 이런 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또 다른 어떤 제품들을, 그 다음에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장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리배라고 하는 게 16세기 일본 전통 도자기인데요. 어쨌든 일본이 저희 나라에서 또 도자기 기술을 배워갔으니까 실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백자, 백제 시대의 신라 시대의 청자, 그 깊은 색들, 깊은 느낌들을, 아마 그런 감동들을 자동차에도 좀 표현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전에 자동차들이 갖지 못했던 검정색, 이런 단순한 색깔 몇 가지에서 좀 더 새로운 어떤 감성적인 어떤 색깔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사례관리 방법, 아니면 자기 몸에 익숙한 사례관리 클라이언트의 만남들, 업무 처리 방식들을 고집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처럼 사례관리는 다양한 개별화되어야 되고 지역사회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야 되고 또 클라이언트의 어떤 욕구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뿐만 아니라 내가 못하는 일이라도 클라이언트가 원하거나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 그러면 누군가와 나와 전혀 접점이 없었던 사람들과도 협업을, 우리 요즘 이야기하는 콜라보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용기를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그리고 그런 힘을 클라이언트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문을 열고 들어올 때처럼 어떤 새로운 일을 한다라는 것들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도 또 그 대상자에게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고 그 후에도 굉장히 많은 도전 정신과 경험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사례관리 현장에서도 바로 이러한 어떤 도전 정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용기,
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실천력, 행동력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들도 누군가와 협업하고 있어야 된다. 협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사례관리 현장에서 화투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 늘 하던 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일 내면 같은 그림으로 먹고 뭐 해서 뭐가 모여지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점수가 어떻게 나고 하는 이게 꼭 짜여진 틀 안에서만 하는 어떤 업무들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보람을 느끼고 무언가를 바뀐다고 하는 것에 또 소명감, 또 열의를 갖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기관의 지원 상황이나 한계점 등은 드러내지 않은 채 대다수가 대상자의 문제고 대상자의 상황만을 드러내면서 외부에 또는 지역 어떤 기관 간의 어떤 협력을 요청할 때가 대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자 많은 선생님들이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기관의 한계 또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떤 것이 대상자에게 필요한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대상자가 아닌 기관 중심의 사례관리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기관의 한계, 사회복지사의 한계를 인정하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따져서 사례관리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례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사례관리가 아니라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사례 지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사례관리 공부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요즘 이제 현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렇게라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서 수업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겨울방학 동안 충전 가득 하셔서 새 학기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